않았다는 걸 캐치했다 성시경 부장이 대단한데요. 4강 견제가 시작도 안 됐는데. 견제 시작도 안 했다. 4강 싸움 속 거리두기, 독주 속 발길 끊긴 이김. 이김은 김경수, 김동현 두 분이 좀 촬영해졌다 이런 표현이군요. 자, 어제요. 국민의힘 주자들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일제히 만났다고 합니다.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세 명의 후보가 오 시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저도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인데 이렇게 잘해서 아주 검증이 다 된 세계적으로 매우 앞선 정책이 바로 이 디딤돌 소득 제도입니다. 시장님의 그 정책을 제가 듣고 이렇게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시다시피 오 시장님이나 저나 서울을 배경으로 활동했던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그런 내용들이고 적극 수용해서 발전시키겠다는. 오세훈 시장님 가장 첫 말씀은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제가 겹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중도 확장성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 포괄하고 안고 갈 수 있다. 자, 김, 나, 안. 홍준표, 김문수, 나경원, 안철수. 나란히 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고요. 한동훈 후보는 안 만났어요. 자, 그제 미리 만났던 홍준표 후보는 사석에서는 형 동생 한다. 그리고 둘이 K대 동문이죠. 그리고 이제 홍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오세훈처럼 미남 아니면 셀카 찍지 마라 라고 이제 셀카 금지령을 내린 바도 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옆에서 보던 S대 나온 나경원 후보는 홍 후보는 꼭 K대만 챙기더라 라고 논평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 국회의원과 행정을 같이 했다라는 인연. 아직 그 사석에서 형님 동생 그 친분보다는 좀 약해요. 나경원 후보 서울을 근거로 활동했다. 가장 약하고 연결고리가 경쟁 관계고. 자, 안철수 후보는 서울시장 선거 때 힘 합쳤다. 그렇죠. 요건 인연이 있네요. 안 후보랑은 인연이 있어요. 제일 약한데. 그러면 이제 홍 후보랑 안 후보 정도 가장 이제 인연이 깊다라고도 좀 볼 수 있겠군요. 왜 한동훈 후보는 안 만났을까? 이게 좀 가장 궁금한데, 만나자고 안 한 걸까? 만나자고 했는데 오 시장 측이 일정을 안 준 걸까? 아니면 아예 만날 필요 없다고 한 후보는 생각한 걸까? 아니면 오 시장이 만나기 싫어하는 걸까? 아니면 생각을 못했다가 다른 후보들이 치고 나가서 아차한 걸까? 굉장히 궁금한데. 왜냐면은 오세훈 시장의 불출마로 오 시장의 지지세도 꽤 있었는데 이걸 이제 누가 다른 후보들이 흡수를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컷오프를 통과하냐 마냐의 갈림길일 텐데요. 궁금합니다. 자, 전주혜 의원님. 왜 한동훈 후보는 오세훈 시장과 안 만났을까? 언론 보도로는 뭐 아직 만나자는 요청이 없었다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요? 예, 그런데 또 돌이켜 보면 작년에 있었던 그 대선 그 당대표 선거 때는 네네. 또 오 시장께서 하고 있는 그 약자와의 동행 여기에 본인 그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공감한다면서 조찬을 같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가 되면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시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작년 당대표 경선 때입니다만 본인의 이런 그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시키는 후보를 자신은 밀겠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작년 당대표 선거 당시에 또 만났던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뭐 한동훈 지금 후보가 굳이 안 만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안 만날 필요 없다. 다만 이제 너무 줄서기처럼 좀 보이지 않습니까? 줄서기처럼 보인다. 네. 바로 어제도 뭐 세 분이나 근데 만났고. 지금은 사실 줄 서야 할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네. 좀 그런 면에서 조금은 이제 좀 텀을 주는 듯한 텀을 주는 듯한. 그런 좀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제 한동훈 그렇겠군요. 후보는 사실 지금 현재 뭐 제가
국민의힘 그 대선 또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뭐 후보들에 대해서 뭐 누가 유력하다 뭐 아니다 사실 얘기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예. 현재로서는 좀 시간을 두고 만날 가능성이 크지 그렇군요.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긴 두 또- 분이 또 이렇게 지향하는 예. 바가 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제 경선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어지고 있기 네. 때문에 1차 경선도 있고 2차 경선도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마 뭐 적정한 시점에 늦어도 다음 주에는 뭐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이번 주 안에 만날 거예요. 아, 만난다? 예, 왜냐하면 저 아마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모르겠어요. 뭐 의도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타이밍을 놓쳤을 수 있고 타이밍을 놓쳤을 가능성. 예, 미처 생각을 못해서 두 번째는 다른 후보들을 만나는 거하고 좀 차별화시켜서 그런 측면도 있겠고. 예, 그러니까 이제 늘 그 우리가 공연에서 최고의 빅스타는 매일 마지막에 등장하잖아요. 마지막에.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는 좀 차별화시켜서 그래서 꼭 모임에 예. 일찍 도착하고 어디 딴 데 가 있다가 5분 늦게 들어오는 분도 있어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것도 고려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뭐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좀 더 많은 고려를 해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뭐 내일이 오늘이 목요일이고 내일 금요일이잖아요. 네. 그 오늘 내일을 넘기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그렇군요. 형태든. 그렇군요. 그래서 왜냐하면 경선도 있고 그다음에 두 사람이 그 전에도 상당히 많은 대화를 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탄핵에 대해서 가장 그 유력 후보 중에서는 탄핵을 찬성하는 입장에 가깝다고 해석이 되었고요. 두 사람의 입장이 그런 그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 한때는 역할 분담론까지 있었어요. 누가 그 서울시장 나가고 누구는 대선 나가고 이런 얘기까지도 그 밑에서는 조율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는 소문이 파다했기 때문에 라인이 있다, 살아 있다. 예, 그러니까 한 캠프랑 오 시장 측이. 예, 서로 간에 예를 들면 협력이 불가피했던 거죠. 최종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그 최종 후보가 되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명으로 나갈 때, 아니면 오세훈 후보가 되든 두 사람이 힘이 합쳐지지 않으면 본선에서 어렵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두 사람 간에는 뭔가 그 협력하는 예. 그 대화 라인도 있어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만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전주혜 의원님하고 홍익표 대표님의 말씀을 정업해 보면 가장 사실과 가까운 논평이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동훈 후보 측에서 한 후보와 가장 가까운 A 인사와 오 시장과 가장 가까운 B 인사가 굉장히 또 절친하고 막역한 사이이고 또 다 돌직구쇼 출신들이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취재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두 분이 가장 사실과 가까운 논평을 해주셨군요. 한동훈 후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뭐 당연히 많은 분들과 좋은 분들과 만나고 싶고요. 오 시장님도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정치를 하고 싶은 분이잖아요. 저하고도 방향이 많이 다 있는 분이어서 또 함께 좋은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오 시장이 누구의 편을 지금 단계에서 들어주지는 않겠지만 오 시장의 지지율을 누가 흡수하느냐가 향후 경선 경쟁 구도에서 굉장한 관건 인문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동훈 후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세간에서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에 한 후보가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자, 라디오에서 이런 발언했군요. 김 여사의 문제 왜 저만 지적했겠나? 경험이 부족해서였겠나? 민심을 전하고 아부하지 않았던 경험이 있다라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후보는 이 김종인 전 대표를 만났다고 합니다.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그어야 한다, 떳떳하게 할 말 다 하라라는 조언을 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홍준표 후보가 한 기자의 어떤 질문을 듣지 않고 퇴장하는 모습도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시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질문을 받는데요. 질문은 이명태 교수님한테 하세요.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치 현황도 여쭐 게 있습니다. 아니 그 외에는 오늘 물어보지 말고 의원에게 직접 답변 듣고 싶습니다. 내 모르는 거는 옆에서 그럼 답변해도 돼요? 모르시는 거는 여쭤보시고요. 아 예. 그래 합시다 그럼. 네. 말씀하세요.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저는 뉴스타파라는 언론사에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나 저. 아니 왜 입틀막을 하십니까? 아니 그러시는 게 어찌 질문 끝까지 듣고 가십시오. 특정 언론사의 질문만 회피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 이 장면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 이제 전형적인 이제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저 장면을 보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윤 전 대통령이 또 생각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권 대통령이 돼 있다는 사람이 과연 저래도 되느냐. 예를 들어서요. 아마 이제 뉴스타파는 전형적인 이제 좌우에서 좌측 끝에 있는 그런 언론사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홍준표 후보에게 공격적인 질문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네. 뭐 예상하기에는 아마 명태균 씨와 관련된 질문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분명히 많이 얘기를 했을 거고, 그래서 저건 이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 아니면 대승적 견지에서 보면 사실 이제 저런 태도는 사실은 옳지 않다 그렇게 보는데, 네. 근데 저게 사실은 본인이 경색하면서 화를 내면서 안 받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뭐 웃잖아요. 웃으면서 그냥 가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희화된 느낌. 그래서 저기 전형적인 홍준표 후보의 스타일인데 저기서 뭔가 막 저렇게 되면 대립 있고 막 뭔가 엄하고 긴장 있고 그래야 하는데 지금 웃음으로 끝나버리잖아요. 그게 전형적으로 이제 홍준표 후보의 이제 스타일이다 보는데 일단 기자 질문 받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뭐 국민에게 자기가 명태균 씨에 대해 관련해서는 무고함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큰 정치인의 스타일을 보면 오히려 역공을 이거 자신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기회인데 그냥 뭐 듣기 싫으니까 난 받지 않겠다 하고 나가는 것 자체는 사실은 뭐 대권 주자로서 이렇게 네. 적절한 그런 모습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인터뷰 자리에서 이 삼행시 요청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시제가 명태균이었습니다. 송지훈 부장님 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명사기가 대한민국을 흔들었다. 태산 명동 서일필이 된다. 균은 세균이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책적으로? 정말 별론데요? 네. 그러니까 저 한 예능 프로 나와서 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예능 프로가 저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는 걸로 유명한 프로인데 그럼 저 정도의 삼행시는 예측을 하고 아마 준비됐을 텐데 준비된 답변이 저 정도면은 개그감이 너무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네. 예능감이 너무 떨어지시는 게 아닌가. 명태균과 관련돼서 사실 홍준표 후보가 안고 있는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 리스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씨가 나는 그 사자다, 우리에서 뛰쳐나온 사자다, 누구부터 물을까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입은 이제 앞으로 더 아마 경선 기간 동안 더 많이 나올 겁니다. 말들은. 예. 그런 것들에 지금 그 자유롭지 않은 후보 중에 한 명이 지금 홍준표 시장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 좀 대처하기 위해서는 아까 뭐 한 특정 언론사의 질문도 좀 유쾌하게 받아치고 이렇게 예능에서 저런 거 질문했을 때도 또 유쾌하게 명태균 씨에 대해서 떨쳐낼 거 떨쳐내는 그런 쪽으로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균은 세균이다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봤을 때는 균은 세균이다. 그러면 명태균이라는 바이러스에 지금 오염될 가능성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거를 떨쳐내지 못한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한 모습들은 유권자들이 다 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대표님께서 분석해 주신 것처럼 한덕수 권한대행이 뜸으로 인해서 전통적 지지층은 김문수, 홍준표에 대한 지지가 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왜 손해를 보고 있겠느냐? 지금 뭐 그 김문수 시장도 확장성의 한계, 홍준표 시장도 뭐 확장성에 또 그리고 이런 명태균 리스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려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러면 한덕수로 가야지라는 이런 분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예능에서도 저 답변에서 떨쳐내지 못한, 그리고 언론사의 답변도 받아내지 못한 그 모습 보면서 아마도 보수의 전통적 지지층이 홍준표 후보에 대한 지지를 좀 아마 유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답변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나경원 후보가 올린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나 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논란인데 함께 보시죠. 자, 이 사진이에요. 드럼통 사진.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는다. 자,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되면 무서운 나라 된다는 공포가 있다라며 이 영화 신세계에서 이제 드럼통에서 사람을 유기하는 그 장면을 오마주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한준호 민주당 의원, 나배는 나경원 일베의 줄임말이냐. 나경원 주유비 5,700만 원, 드럼통이 필요한 이유다. 오경종 의원, 영연백 들어갈지언정 굴복 안 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나경원 후보의 이 도발에 맞대응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 급기야 고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일베에서 이재명 음해에 사용된 드럼통, 악의적 조작 프레임 유포행위다라며 고발을 예고했고요. 자, 그러자 나경원 후보는요, 의회 독재로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제는 수사기관까지 행세하냐라며 맞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드럼통 사진에 고발하겠다라고 나선 것은 확실히 뭐랄까요? 강수를 민주당이 들고 나오면서 발끈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 자, 이 나경원 의원의 이 드럼통 사진을 두고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 민주당이 고발하겠다라는 이 조치를 두고서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이 정치적 그 도발에 민주당이 제대로 뭐랄까 고발 카드를 들고 나왔다라고도 좀 볼 수 있는 건데, 자, 전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를 이제 자극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경선을 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래서 어제 이 한 장의 사진이 굉장히 존재감을 높여줬죠. 그래서 이런 그 경선 구도에서 오히려 존재감을 높여줌으로써 어떤 그런 그 경선 구도에서 좀 본인이 한테 좀 플러스가 된 그런 면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게 사실은 민주당이 고발하기 전까지는 나경원 의원의 드럼통 사진을 보고 뭐 이런 걸 하나라는 여당 내부의 뭐 그런 것도 시선도 있었지만, 이 민주당이 이걸 고발함으로써 오히려 나경원 의원에게 플러스가 됐다. 아니, 그리고 저게 고발감은 아니잖아요. 고발감은 아니다. 저기에 뭐 이재명의 이자도 안 써 있는데, 그런데 뭘 고발을 하겠다는 건지, 좀 민주당이 아마 이재명 그 전 대표 1인 체제이다 보니까 그게 뭔가 조금이라도 그 이 대표에게 흠집이 나는 거는 앞장서서 과도한 충성 경쟁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이게 그냥 퍼포먼스죠. 그리고 드럼통에 이제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 이것은 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발을 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나경원 후보의 몸집만 좀 키워주고 있는 셈 아닌가 싶습니다. 야권 일각을 제가 좀 취재해봤는데, 드럼통 사진도 사진인데 그 드럼통 사진과 관련된 이 발언에 이 소위 긁혔다, 이런 표현을 저한테 해준 분도 야권 내에 있었습니다. 그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준비되면 한번 틀어주시죠. 나경원 후보의 발언인데요. 저희 시그널에 나와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군요. 채널A 정치 시그널 인터뷰입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에 7분이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후보를 드럼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무서운 나라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공포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럼통에 제가 들어가서 얘기했잖아요. 굴복하지는 않겠다. 그랬더니 제대로 긁혔는지 어제 난리가 났더라고요. 자기는 정치 보복은 한 적이 없다. 공수처 얘기도 하고 뭐 급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저는 정말 이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의 한준호 최고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베 등 극우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이재명 전 대표를 조롱할 때 쓰는 비하의 언어가 바로 드럼통이더군요. 정말 수준하고는. 그동안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인 줄 알았던 나 의원의 별명 나배, 실은 나경원 일베의 준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폭망한 캠페인은 그저 극우를 향한 메시지로 보입니다. 야, 사실 한준호 의원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이재명 대표를 조롱할 때 드럼통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걸 몰랐는데, 한준호 의원 말 듣고 저는 알았거든요. 근데 급기야 나베라는 표현까지 이제 맞대응을 했는데,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드럼통 얘기 처음 들었고요. 처음 들었거든요. 왜냐면 홍 대표님도 처음 들었구나. 저도 일베 사이트를 제가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걸 알지 못하는데, 글쎄요. 저는 그 나경원 대표가 뭐 관종이란 측면, 그러니까 관심을 끌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면 성공한 것 같긴 한데, 저게 그 국민의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 도움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의 강을 건너야 되고 그다음에 중도층을 뭔가 잡아야만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데 자꾸 저렇게 하면 뭔가 그 국민의힘의 좋은 이미지 또는 뭐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이끌어갈 정치 세력이고 또 반성하고 우리가 성찰하고 이런 이미지보단 변하지 않는구나 저 사람들. 이 상황에서도 아직 저렇게 조롱만 하고 저런 쪽에 의존하고 있고 자기 지지층만 보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면요 전체 그 다른 후보들한테도 사실 저건 민폐예요. 도움 안 된다. 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당내에서도 경선하거나 이럴 때 보면은 어떤 후보는 진짜 도움 안 되는구나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 아이고 저 민주당 저래서 되겠어 하고 혀를 끌끌 차게 하는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벌이는 후보들이 있어요. 과거 그 뭐 당대표 선거 할 때든지 또는 무슨 뭐 공직선거 할 때 제가 보기엔 저거야말로 나경원 후보 개인한테만 도움되고 당에도 도움 안 되고 다른 후보들도 나중에 저런 식의 이제 관심을 끌면 저기다 누구 한 명이라도 저기 동조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전체 그 국민의힘이 거의 일배와 동일시되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글쎄요, 저는 정말 그 더 진짜 역사적 관점이 국민의힘 입장에서 제가 설명을 하면 이번 대선에서 대선 이기고 싶잖아요. 근데 저거는 대선 이기자는 게 아니라 나 정치인으로서 나경원이 있어 살아 있어 이거 외에는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네. 자, 이번엔 민주당 대선 소식입니다. 민주당은 대선이 조용합니다. 이재명 1강 구도가 굉장히 강하고 상대적으로 우리 저 DLP에 김경수, 김동연 두 분을 띄웠지만 김동연, 김경수와 관련된 뉴스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 소식 하나 볼까요? 타임지 100인에 이 대표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함께 보시죠. 자, 시사주간 타임 선정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포함이 됐습니다. 계엄령 해제 위에 국회 담장 넘어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 차기 지도자로 취임이 예상된다라는 얘기도 타임에 함께 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재명 대표의 후원금이 하루 만에 초과 달성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법정 한도 29억 4천만 원을 초과해서 2억 5천만 원이 초과됐다고 합니다. 반환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후원 참여자는 6만 3천여 명,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자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후보와 다른 김동연, 김경수 후보의 뚜렷한 체급 차이가 난다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선거 캠프 현역 의원 10명 이상, 현역 의원이 김경수, 김동연 한 명도 없다. 그 고민정 의원 등등이 저 김경수 캠프 간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는데 안 가기로 한 모양인가 봐요. 글쎄요, 아직 뭐 공식 직책이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아서 아마 0명으로 카운팅이 된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이 전 도와주실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아마 뭐 직책이나 이런 뭐 노선 정리가 되면은 그때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체급 차이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저 김경수 후보와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건 뭐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만으로는 본선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뭐 뭔가 그 보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엄청난 격차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지만 보수 후보가 정해지고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거기에 컨벤션 효과랑 뭔가 집중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그렇게 큰 격차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22년 대선 결과도 0.73%였는데 그때보다 저는 정치가 더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탄핵 정국 속에서도 아무리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파면 때문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이라 할지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가 너무 보수 진보 양쪽으로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막상 선거 기간이 되면은 저는 분명 보수 진영의 결집이 다시 이루어질 거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의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낼 것인가, 저분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조금 우려심을 갖고 있지만 저분들 때문에 민주당을 지지할까라고 고민하는 분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끝까지 본선까지 담아내기 위해서는 경선 과정에서 저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품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 빵명이 아까 말씀하신 뭐 고민정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안 가시더라도 저는 좀 중도적인 아니면 뭐 명확히 찐명이 아닌 분들은 정말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는 의원이라면 저 캠프 가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그냥 너무 재미없이 끝나버리면 정말 당해도 안 좋고 이재명 후보한테도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영명 상태를 그냥 내비두고 있다? 저는 진짜 찐명이라면 네.
캠프로 달려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 이런 분 추천합니까? 뭐 맡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 못 가기 때문에 정청래 의원이 가시면은 전 레벨업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까 이 3자 가상 대결 오늘 발표된 3자 가상 대결 결과를 좀 한번 다시 보면 앞서 이 성춘 부의장님께서 하셨던 말이 김동연, 김경수 이 두 사람의 역할이 크다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취재 지적이셨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32.9, 한덕수 후보가 30.4 대행이 많이 나온다면 이준석 의원이요 9.8이잖아요. 김광삼 변호사님. 이준석 의원의 지지가 1,100 합치면 이 후보의 지지를 넘어가고 합치지 못하면 이 후보보다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어서 뭐 빅텐트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앞서 이제 뭐 김동연, 김경수 지사의 역할도 그러하듯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여론조사도 보면 이제 이준석 의원이 상당히 지지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1%,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7%, 9% 정도 선에 있는 여론조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지지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 자체에 대해서 사실 보수층에서 굉장히 비호감이 강하죠. 그렇지만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자기 당대표다가 쫓겨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사실 그때 쫓겨난 건 맞죠. 그런 측면도 있지요. 그렇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본질은 국민의힘이고 보수의 후보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품고 안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되도록이면 너무 비판하거나 자극적인 언사를 쓰면 저는 일단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준석 의원도 요즘 사실 언어가 과거의 언어와는 달라졌다는 분석도 좀 나와요. 아마 본인이 지금은 아니다고 얘기하지만 막판에 가면 제가 볼 때는 단일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있다 이렇게 보고요. 민주당 경선을 보면 사람들이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뻔한 경선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우리가 이재명이라는 엄청난 강한 후보, 그 나머지 김경수, 김도연을 보면 굉장히 온순하고 착한 후보대 그 아주 반대적인 이미지를 가진 그러한 후보들끼리 경쟁인데 이 경쟁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김경수랄지 김동연은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을 바라봐야 하는데 저렇게 온순하고 착해서 대립각을 세우지 않고 그냥 이재명으로만 안 된다 가지고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느냐. 지금 현역이 지금 한 명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뭔 의미하냐면 전투력이 없는 거예요. 전투력이 세가지고 이재명과 맞붙으면서 설사 지지도는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공격적으로 가면서 뭔가 솔직한 이야기들, 시원한 이야기들 그런 걸 하면서 가는데 그런 게 없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는 식으로 가면 누가 지지하겠습니까? 다음을 보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 세력이 규합되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나 이게 일방적인 게임이 되기 때문에 흥행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거 자체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전 대표에게도 그렇게 도움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예. 제가 보기엔 홍 대표님. 이 민주당의 지금 경선이 흥행이 좀 안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맞는데 그 이재명 대표 후보 측에서도 이제 고민해야 될 게 2017년 경험인데 2017년에 문재인 후보가 그때도 이제 압도적 1위였잖아요. 근데 자기보다 문재인 후보가 약간 중도 진보적 그 성향을 띄었다면 자기보다 왼쪽에 이재명 후보, 자기보다 오른쪽에 안희정 후보를 놓고 나중에 시너지 효과를 거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다른 두 후보가 분발해야 본선에서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같이 고민해야 되고요. 다만 그 김경수 후보나 그 김동연 후보가 외부에서 보는 것처럼 온순하진 않습니다. 이분들도 아주 터프해요. 김동연 지사 그 삶의 궤적이 기재부 공무원이지만 기재부 공무원에 이분이 그런 그 상고 출신이잖아요. 상고 출신의 그 좋은 대학을 나오지 않고 그 정도 위치에 가려면 얼마나 그 안에서 치열하게 살았는지는 기재반에서 유명하고, 그리고 김경수 지사 얼굴은 저렇게 생겨도 간단한 친구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번 경선에서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제가 김동연 지사나 김경수 전 지사 등 그쪽에서 세 가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난 그 2022년 당내 경선에서의 네거티브의 어떤
나쁜 기억 때문에 이번에는 네거티브는 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정책과 비전을 갖고 승부하겠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원팀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거 이 원칙에는 이 세 사람, 특히 김동연, 김경수 후보도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가 그래서 좀 밋밋해 보일 수 있지만 어쩌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치열한 경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그 김 지사의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에 대해서 아마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판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만약 그 TV 토론이 본격화되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재명 후보와 다른 두 김 후보 간의 치열한 정책 토론이 생각보다 주목을 끌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